11월에 제가 암 수술을 했거든요. 작년 갑상선. 11월이요? 네, 작년 11월. 그러니까 그 수술을 앞두고 제가 몸이 회복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다가 이제 겸님 유튜브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에리님 나오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을 만들어 놓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감량 들어가고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도 살짝 시작하면서 이제 수술이 24일이었는데 한 7kg가 쭉 빠졌어요. 7kg요? 네. 며칠 만에, 얼마 만에? 그러니까 11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그냥 7kg가 뚝 떨어지더니 그 다음에는 제가 그럼 나 1월에 한라산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라산을 준비하면서 12월 수술하고? 네, 수술하고 수술 끝나고 나서도 막 런지하고 막 이랬어요. 막 스쿼트 하고 막 한라산 가야 되겠다. 갑상선 전절제 했어요? 반절제. 반절제? 네.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3월까지 한 13kg 빠지고 그다음에 몸의 그 회복이 피곤하지가 않다는 거. 내 몸이 이렇게까지 에너지가 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퇴근하고 가면은 진짜 이렇게 소파 아무것도 못 했었거든요. 동 교수님 지금은 생각난다. 막 이동 교수님. 8시, 9시까지 막 다음날 먹을 거 막 준비하고 도시락 준비하고 냉장고 정리하고 그 에너지가 그렇게 높이 차오른다는 걸 저는 평생 체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갑상선 암이 또 천사로 왔군요. 예, 맞아요. 그때가 아니었으면 제 인생을 이렇게 정말 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때 하여튼 겸님 만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에리님 만난 것도 에리님 처음으로 그 영상으로 만났던 거니까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닌데 막 쫓아가서 인사하고 사진 찍고 막 댓글 달고 여기다가 또 편지 보내고 그랬어요. 아우, 진짜 너무 축하할 일이다. 네. 이제 지금은 뭐 상상 옛날에 지금은 어땠는지 막 상상할 수도 달리기도 하고 없어요. 진짜 반짝반짝해,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네. 주름도 하나도 없어지고. 네.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몸이 제가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운동회 하고. 달리는 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지금은 냅다 뛰어다니고 불 신호등 이렇게 깜빡깜빡이면 갈 수 있어. 그러고 뛰어다니고 와. 저도 너무 대박. 신기해요. 아픈 친구들 너무 많고 ADH가 2명, 어. ADD가 1명, 그다음에 난독증, 그다음에 음식 알러지 심한 친구들, 불안증, 수행장애 너무 복합적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냥 중학교 가는 거니까 이건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규모의 일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1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자폐 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임신 태중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니까 명확하죠.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런 거였구나.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공부하고 전 있어요. 국민 네. 필독서고요. 특히 결혼을 앞둔 네. 남녀들이 꼭 읽어봐야 돼요. 맞아요. 남자들도 똑같이. 근데 결혼 앞둔 게 아니라 결혼할 생각이 있는 미혼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 네. 결혼해서 애까지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상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식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작곡밥의 나물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니까. 근데 저런 책이 누군가가 또 개인이 이렇게 유튜버를 하게 되면 그 신뢰가 떨어지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27번째인가 8번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늦게 번역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 버전이 이제. 근데 그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게 어른한테까지 똑같이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랐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바뀌어진 음식들을 우리가 하잖아. 뭐 편의점 수시로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까지만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가공식품을 이렇게 많이 먹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나쁘다 그래야지 한계가 있지. 이렇게 한계가 망가지지 있었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제 부모가 될 수 있는 나이인 사람들이 몸이 망가진 상태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ADHD, ADD, 그 다음에 네. 난독증, 너무 그 다음에 많아요. 또 그게 우리 어른들한테 똑같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시각이 없을 때는 아우 저희 또 시작이다, 저희 또 시작이다 이렇게 막 우겨대고 맑게 못 알아듣고 자기 얘기만 하고 막 그런 거 보니 저 아픈 거구나 저거. 저 신호체계가 망가져서 저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또 했었냐면 외할머니께서 인지장애가 걸린 그 이유도 그러니까 혼자 산 지 오래되시다 보니까 늘 국수, 그냥 간단한 볶음밥, 떡
이런 것들 위주로 항상 30년간을 그렇게 드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많이 배우시고 오랫동안 뭐 이렇게 하시고 한 것과는 상관이 상관없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치매가 걸리는 이유가 네. 그런 식단에서 네.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요런 기름진 거라든지 아니면 뭐 돼지고기 이런 고기류를 즐기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달짝지근하게 뭐 간장에 절이시거나 뭐 제육볶음은 드시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건강하게 조리해 드시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인지장애에 관련돼서도 되게 영향이 큰가 봐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닥터3 닥터3라고 유튜브 하시는 그 신경외과 전문의 분 계신데 유튜브도 있으시거든요. 그냥 계속 강조하는 게 이렇게 많은 양의 이제 혈당에 자꾸 노출시키면 뇌를 자꾸 절여놓으면 그냥 뇌 망가진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있어서 되게 그 부분 되게 강조하세요. 너무 당연해요. 나이 들어서 치매 빨리 걸리시는 분들의 특징이 의외로 좀 그런 식으로 보여요. 고탄수화물 자주 많이 먹고 단 거 많이 먹고 그러면 뇌도 영락 없이 망가집니다 빨리.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50년까지 계속 그렇게 뭐 식단이 뭐고 영양이 뭐고 뭐 생리학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병에 걸리고 나서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다음 갑상선이 저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띄워놓고 그렇죠. 잘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떴구나. 그다음 근데 걔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지? 수술하고 나서야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몸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잠도 못 잤어요. 왜냐면 육아를 하면서 저녁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너무 자유롭고. 그러니까 그 너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을 줄인 거죠. 그게 패턴화가 돼서 진짜 불면증 오래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암의 원인을 생각해 보건데 스트레스도 있었고 불면증이 가장 저한테는 큰 일이 아니었나. 거의 10년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잘 자고 한 이틀은 거의 뭐 잘 못 자고 이틀 잘 자고 3일 못 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몸이 그냥 쥐어짜면서 그냥 30년을 맞아요. 2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암이라는 걸로 나타났고 뭐 자세도 안 좋았고 카페인도 끊어보라고 하셔. 제가 불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 카페인 그냥 끊어버리자. 그리고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끊었어요. 11월부터.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2잔 먹었나? 근데 한 잔을 오트밀 라떼 그러니까 조금 들어가잖아요. 샷이. 그거를 먹고 나서 계속 화장실을 진짜 너무 이렇게 불안한 증세가 막 나타나면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인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구나. 빈뇨. 너무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인은 안 되겠구나. 확실하게 몸으로 이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런 증상이랑 내가 먹는 음식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따지지도 않고 맛있으면 먹었는데 난 그날 막 커피도 지금은 먹고 빵도 먹고 막 계속 뭔가 먹었다. 실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에리님 또 가스 찬다는 얘기 듣고 저 가스 차는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유심히 또 보기 시작하니까 생야채를 먹을 때 가스가 차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요. 열무김치 먹을 때 가스 차고 갓김치 먹으니까 또 말도 못했어.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먹으니까 지금은 또 굉장히 편안해지고 부침치 이런 게 다 허브가 강한 허브라. 네. 너무너무 무식했던 거죠. 사실은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 몸에 아니 대해서 그냥 가스 관심도 찬 없고. 게 원래 맞아요, 그런 건 맞아요, 줄 알고 맞아요. 그냥 그런 거 있었어요. 같아요. 기본으로 네. 가스 맞아. 찬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소화되는 줄 알아. 아니 그리고 워낙 이렇게 많이 먹으면 먹었나? 푹푹푹푹 이렇게 됐다니까요. 밥 먹으면 졸리면 당연하고 네. 저는 애를 낳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뭐 유정란, 그 다음에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우유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아이를 낳고 싶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우리 아무거나 막 먹어요? 안 자유로워졌네? 그냥 그치만 몸은 소중하다라는 걸 오늘 한 번 더 배우고 가기는 하는 거.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저도 막 결혼해라 애 낳아라 이런 거를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애를 낳아야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결혼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결국 고통들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좋으려고 갔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피해서 이 삶이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차를 피하면 결국 똥차를 만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현실로 지난번에 남편이랑 그 저기 어디 그 초소책방인가 그 광화문을 그때 가는데 휴일이 가는데 그 광화문에서 차를 못 돌리는 게 너무 많아서 보니까 그 집회하고 있더라고요. 2만 명이 까만 옷 입고 그날 얼마나 더운 날인지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아스팔트에 앉아서 집회를 하는 걸 보면서 세상에 아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마음이랑 그 심정이랑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날이 무슨 날인지 말도 못한다니까 그냥 잠깐 차문만 열어도. 정말. 근데 아스팔트에 힘이 나더라고요. 같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하니까 진짜 더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젊은 교사들 보면 정말 제가 나이 많은 선배 교사로 너무 안쓰러워요. 정말 안쓰럽고 저는 어쨌든 그 뭐 30년 이상 하면서 좋은 시절도 있었고 있었죠. 사실 지금도 어쨌든 저의 경력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학부모들하고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다거나 제가 또 아이를 낳은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하고도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가진 이제 장점인데 그런 게 없는 젊은 교사들은 많은 게 그냥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생전 처음 경험한 아이들, 생전 처음 경험한 학부모의 민원, 그것이 얼마나 큰 그 스트레스로 다가올지 정말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안쓰럽고 저는 이제 5년 뒤에 이제 그만둘 예정이거든요. 명퇴를 할 예정인데 5년 동안 정말 불사르고 싶다 그런 생각 있잖아요. 지금 건강해서 그런 네, 거 건강해서 정말이에요. 정말 제 몸이 싶다. 건강하고 제 너무 몸을 좋다.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아이들이 그런 뭐 지금도 사실은 힘든 아이들이죠. 뭐 ADHD, ADD, 뭐 난독증,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다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되고 오히려 더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어머니들이랑 상담을 할 때 엄마랑 나는 같은 편이다. 우리는 같은 편에서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거다. 그리고 주도권은 부모님이 갖고 계셔야 한다. 교사는 부모님 결정하신 걸 따르고 협력할 수 있다. 나는 열심히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해요. 이런 말이 저한테는 진짜 100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답 칭찬의 나왔네요. 한마디가. 답 나왔어. 본인이 더 건강해지는 거네. 네. 본인이 더 건강해지고 선생님들이 단단해지는 진짜 거네. 건강해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사고나게 계속 건강해질 수가 얘기를 없지. 막 하거든요. 근데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다고 그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됐어 나는 그냥 커피 마셔야 나는 이게 풀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이제 가르쳐 드리죠. 뭐 정보도 드리고 유튜브 주소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학교 구성원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기 그리고 때문에. 또 다른 잡무가 또 그렇게 많대요.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뭐 때문에 사연을 쓰셨어요? 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부도 안 좋고 환경도 좀 불안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피부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문제인데요? 원래 어렸을 땐 아토피였는데 심했어요. 아토피가 좀 심했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집에 고등어 먹지 말라고 했었는데 고등어 조림을 한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이제 밤에 몰래 훔쳐 먹었죠, 제가. 너무 먹고 싶어요. 고등어 조림 너무 맛있잖아요. 그랬다 난리가 난 거죠, 몸에. 네, 몸에 난리가 나고 그 뒤로는 이제 고등어를 못 먹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은 거예요.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았었는데 이제 또 대학교를 가서 이제 술을 많이 마셔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을 뭐 그냥 술자리 있으면은 그냥 뭐 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마시고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다가 21살 때 오늘 갑자기 얼굴에서 진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cm 정도 진짜 이렇게 두께가 덮고 나서야 이제 멈출 정도로 심하게 이제 얼굴에 트러블이 한번 생겼는데 그게 이제
진짜 구멍만 남았어요.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네. 그래서 여기를 싹 덮는데 그거를 이제 급하게 스테로이드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뭐 아토피라는 데도 있고 뭐 태양 알러지라는 데도 있고 뭐 별별 얘기를 하는데 뭐 특별하게 진짜 그 원인을 찾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금 예민해요, 얼굴이.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피부에 대해서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돼도.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낫게 하고 싶으니까 대학교 때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식단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 예, 관심이 있어서 한 10년 정도 밀가루를 끊었는데도 이게 밀가루만 끊어서 되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정말 건강해지지는 않더라고요. 피부가 건강해지진 않아서 아 뭐지 대체 원인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도 저것도 해보고 다 했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게 뚱뚱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뚱뚱이가 아닌 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통통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 몸무게로 가지도 못하고 저는 이제 그 언저리에서 과체중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있는 차에 이제 얼굴까지 이제 20살 초반에 한참 이제 되게 그럴 때 그러니까 더 이제 관심이 간 거예요. 더 갈급해진 거예요. 어떻게든 좀 철저하게. 그러면은 이제 좀 괜찮은 게 있으면 강박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식단을 지키는데도 이게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알고리즘이 떠서 겸 선생님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단을 제가 이제 철저하게 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는 게 또 하나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박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스며들듯이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차이어서 그 전에 하던 거하고 달라진 건 뭐 있어요? 저기 집착하지 않는 거 말고 식단, 구체적인 식단에서 그 전에서 제한하던 거하고 달라진 거. 달라진 거는 기름이죠. 기름. 네네네. 설탕은 그 전에도 제했어요. 아니요. 설탕하고 기름. 제가 생각보다 설탕을 되게 많이 먹고 있었던 설탕 거. 간 때문에. 네. 요 두 가지가. 그럼 이제 튀김까지네. 그렇죠. 네, 맞아요. 밀가루는 저는 지켰고. 네, 밀가루는 지켰는데, 이제 아무리 밀가루를 지켜도 다른 사람들은 밀가루만 끊어도 뭐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10년 동안 안 먹었는데 그거에 대한 배신감에 또다시 막 먹고 막 그런 거의 반복이었어요. 그런 거의 반복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잡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그때 메일 처음에 드렸었고 그때 트러블이 좀 생겨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권해주신 게 사실 카니버였어요. 카니버였는데 그때까지도 입맛을 바꾸질 못해가지고 너무 고기만 먹어보려고 했는데 느끼해서 끝까지 못 먹었었어요. 예, 못 먹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제일 먼저 바꿨던 게 수면. 네, 수면. 네네네. 제일 잘하셨네. 네, 제가 어느 날 분명히 잘 지키고 있었는데 식단에 잘못된 것도 없었는데 제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잠 안 잔다. 네. 근데 그게 제가 나 잠 못 자서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면부터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면부터 지키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식단이 좀 나한테 몸에 맞아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단이 이걸 먹었을 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못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이제 먹으면 가스가 차는 거는 어떤 거고, 그다음에 먹으면 좀 편한 게 어떤 거고, 그거를 이제 조금씩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에요, 아직은. 네.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잡으셨네. 네네. 계속 그래서 시행착오 하시다가. 네네. 그래서 되게 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몸의 변화가 좀 있긴 해요? 몸의 변화가 있어요.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올려본 건 아닌데, 우연히 이제 캘린더를 보다가 캘린더에 막 간혹은 이제 그 몸무게를 매일매일 재면서 해놓은 것도 있고, 식단 해놓은 것도 있고, 뭐 단식한 거 이렇게 기록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1년 전에 지금 몸무게보다 13kg 정도 쪄 있었더라고요. 몰랐는데, 저는 그렇게 몸무게가 감량된지 몰랐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몸무게가 감량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편하다라고 생각한 거는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되면서 제가 편하다, 몸이 되게 편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식단이 이게 나한테
이렇게 맞고 있었구나를 역으로 이제 예, 몸이 느끼고 나서 역학적으로. 뒤돌아보니까 예, 역으로 그 기록하는 게 제일 참 네. 좋은 저거네요. 네네네 도움이 그랬더라고요.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구나. 그래도 빠진 거였구나. 어머, 근데 몸무게 아니 듣고 그게 보니 아니라, 참 13kg를 그게 무심히 넘길 기록 아닌데 야 그게 대단하다. 아니라 집착을 안 했네 왜냐면 전혀. 그리고 나서 이제 몇 킬로가 좀 빠지고 1년 전보다 몇 달 후에 몇 킬로가 빠지고 그 몸무게에서 그냥 저는 변함이 없이 그냥 뺄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몸무게에 집착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더 이상 야. 그래서 이제 저는 피부가 제 가장 큰 아, 목적이고 그렇지. 건강하고 싶고 강박하기 싫고 예, 그래. 편하게 살고 싶고 그게 이제 제 주목적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몸무게 신경 안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거를 지속하면서 좀 몸이 무겁다 그러니까 이제 단식 좀 해볼까 예, 단식할 힘이 좀 생겼거든요. 단식 좀 해볼까 하면서 단식을 조금씩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지속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몇 시간? 최대 48시간까지도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진짜 제 컨디션이 기준이었거든요. 컨디션을 보고, 예. 그리고 단식 되면은 하고, 그리고 이제 식단하고, 간헐적 단식은 꾸준히 이제 몇 개월은 꾸준히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때 이제 몸이 편해진다, 예, 가벼워진다, 그거를 느끼다가, 어느 날부터 옷이 좀 헐렁해지고, 예.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몸무게 잰 거거든요. 야. 예. 그 역으로 저는. 제대로 예. 하셨네. 네네네. 아이고 축하드려요. 얼굴도 굉장히 좋아지신 거죠?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얼굴은 지금도 트러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트러블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희가 감사한 건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니까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하면 피부도 되게 좋아지겠네? 라고 하는, 건강해지겠네? 라고 하는 방향으로 희망이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지속할 이유가 더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도 뭐 조금 하시고 지속하지 못했던 게 효과가 이제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굳이 지속할 이유가 없었던 건데 저는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지속할 힘이 생긴 거고 예, 그리고 시간만 여기도 가라네요, 이제. 네네 그런 거죠. 네, 그런 상황. 그 저기 누구 편 내보내야 되겠네 얼른. 저기 피부 때문에 거기 앉으셨던 그 현지 씨 인터뷰한 영상 어마어마했대요 피부가. 그러니까요. 그분 거 그분 그 인터뷰 따로 하셨대요. 지금 평생. 최근에 나와서 인터뷰 릴리즈된 게 필라테스 대표님이신데 네네, 그분 맞아요. 다음 인터뷰가 이제 피부 관련 이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예요. 블록버스터 영화래요. 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약간 진짜 그때 그분을 봐서 상상이 날 수 있어. 진짜 피부 관련해서 근데 피부 관련해서 정점을 찍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있구나 느꼈고 되게 희망이 되겠다. 네.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뭐 전혀 뭐 그 큰 고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게 있겠죠.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전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각자 우리가 피부라고 퉁쳐지지만 그 문제 상황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뭐 그분은 이제 여드름이 엄청나게 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뭐 진물일 수도 있고 뭔가 있지만 그 문제 본질은 다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만든 원인도 다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답은 그냥 각자가 찾아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네. 시간이 걸린다 회복하는데. 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 거의 1년째 정도 보시니까 이제 뭔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네. 편안해지기 시작했으니까. 네네. 근데 보통 피부가 뭐 이렇게 바깥에 외부 걸 보고 나서 뭐 이렇게 길게 문진하지 않잖아요. 어떤 스트레스, 뭐 어떤 뭐 그러니까 뭐 어쨌든 똑같은 약을 쓸 거 아니야. 똑같은 약을 하고 똑같이 지지고. 뭐 항상 맞아요. 항상 가는 짜고 지지고.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주고 먹는 거로는 그 다음에 이제 바르는 거는 당연히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 주고, 예. 그런 거밖에는 없어서 사실 제가 병원에서 답을 안 찾은 건 꽤 오래됐어요. 네. 그렇지.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갈 수가 없고 그거 네, 어느 맞아요. 한참을 하다가 이거가 여기서는 끝도 없겠다 그래서 다 그만두긴 급한 하는 거죠. 불은 꺼야 되니까. 맞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건 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피부과 병원 같은 것들도 음. 그 급한 불을 끄는 효과들이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많은 불을 계속 소화기를 맞아. 대고 끌 수 없는 것 근본적인 같아요. 거, 네. 본질적인 거를. 그러니까 이미 낫던 것도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손을 안 대면 병을 안 가면 이미 낫던 거가 환원된 게 이제 흉으로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내부를 치료를 못 한다 하더라도 바깥의 부분을 일단 이렇게 해서 그 상처, 그 나중에 흉 같은 건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하죠. 맞아. 전 되게
그거 한 게 매번 몸무게를 기록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 회마다 나올 때 이렇게 기록하신 분들 있잖아요. 몸무게 안 올라. 근데 왜 제가 또 기록했냐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제가 몸무게를 원래 안 쟀던 게 강박이 생길까 봐 안 쟀잖아요. 근데 이제 근래부터 다시 몸무게를 재기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먹었을 때 이게 몸무게로 어떻게 나오지? 이제 실험 정신이 생긴 거예요. 네. 테스트로 하니까 강박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게 아직까지 과일을 못 끊었는데 당을 굉장히 먹고 나니까 식욕이 더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많이 뭐 다른 거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게 이제 궁금해서 이제 몸무게를 올라갔더니 이제 굉장히 많이 부어 있고, 예.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단식을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단식하면 되나?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단식을 했더니 또 부기가 빠지고 그 뒤로 또 다시 더 이제 예, 더 이렇게 내려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막창이 원래 되게 좋아해서 막 이렇게 사 먹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건 아는데 어느 날 막창이 너무 땡겨가지고 그날 이제 막창을 사서 집에서 먹었는데 진짜 무슨 입에서 녹듯이 이제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입맛이 그 뒤로 뭐 더 먹고 싶은 생각 안 들더라고요. 네. 양념 안 한 거 드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딱 먹고 아, 살 좀 못 찌겠지. 뭐 이러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고 그냥 편하게 이제 그리고 나서 잤는데 다음날 몸무게가 줄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지방을 먹었는데 왜 살이 이렇게 빠져있지? 네네네. 그래가지고 근래 이런저런 것들 테스트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테스트니까 기록을 안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저한테는. 네. 객관적으로 보고. 버터티는 안 드셔보셨어요? 버터티. 방탄 커피도 물론, 네. 커피 뺀 버터티. 커피 빼. 아, 뺀 거. 디카페인으로. 아니 디카페인도 아닌 그냥 커피 뺀 물에다가 버터하고 소금 버터 아, 하는 그건 거. 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요? 맛있어요. 버터티. 네. 아. 이틀 전에 저도 저 처음 해먹어봤는데 버터티. 정말 마법같이 공복감이 싹 사라지면서 아무것도 그래요?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버터 어떻게 레시피가 뭐예요? 그냥 전 가염 버터 20g에다가 뜨거운 물 넣어서 그냥 한 잔 정도, 그다음 약간 소금 더 넣어가지고 약간 진짜 사골국 맛이 나더라고요. 진짜요? 그거를 휘핑하면 더 좋아요. 맞아요. 휘핑해야 돼요. 네, 하얗게. 아, 이게 이제 그- 포만감 좀 준다. 네. 식욕 잡는데. 오, 진짜 그렇더라고요. 오. 깜짝 근데 놀랐어요.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소금. 되고 좋은 소금을 넣어서. 먹어볼게요. 네. 나는 그걸 왜 생각했었냐면 옛날에 그 데이브 에스프리가 그 최강의 식사 쓸 때 그 네. 사람이 처음에 고산지대 갔을 때 고산지대 갔을 때 자기가 완전히 그 고산병으로 있을 때 거긴 사람들이 그 티벳 유크림, 사람들이, 네. 유크림에다가 이렇게 뜨뜻하게 해갖고 그 지방을 자기를 줘서 근데 그때 그 느낌을 이 사람이 막 그때 기운이 쫙 나면서 눈이 떠지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그 버터티가 그 효과도 있어요. 몸 딱 태운 우리 생강차 먹듯이 몸 따뜻하게 해줘요. 그리고 소금도 같이 넣어서 네. 먹으니까. 컨디션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요. 네. 제 개인 이야기인데 그 김주환 교수님 컨퍼런스 오셨었다 했잖아요. 네. 그 되게 좋았잖아요. 네. 저도 그날 되게 좋았는데 그날 이후가 약간 저한테 위기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너무 좋은 날이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뭔가 엄청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나니까 내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버리고 진짜 밑바닥으로 쭉 가버린 느낌이었어. 약간 뭔가 그 세상에 접속이 이상하게 된 느낌?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뒤에 못 쉬고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나를 못 채우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에너지 관리가 참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를 많이 배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채우지? 어떻게 쉬지? 어떻게 내려놓지? 이게 엄청나게 인생에 중요한 일이구나를 그때 배운 것 같아.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 이제 2달 동안 그거를 찾아가지고 설레임을 찾았어. 설렘과 즐거움과 날치를 먹고 찾아버려가지고 지금 엄청 가득 채워지고 표정이 또- 확 밝아졌어. 네,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또 다른 제가 생각하는 하나였던 학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더 잘하고 더 성취를 내고 이뤄내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스타트업이니까 스타트업에 그런 게 있거든요. 계속 매주마다 성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더 나아져야 된다. 더 빠르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얼마치 이런 것들이 엄청 강한 문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완전 엉터리한 생각이 두 가지가 드는데 첫 번째는 그러다가 창업자들이 무너지거나 우울증 오거나 망가지면 다 끝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매주마다 몇 퍼센트 성장을 했어도 그러다 내 우울증 오거나 내 삶이 망가져 버리면 다 나 끝이구나.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많은 창업자들이 잘 됐는데 이제 큰일 난 거야 더. 잘 됐는데 이제 아무것도 나한테 감흥이 없고 삶 다 망가져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일로서 잘 채워나가는 거, 성취하는 거 말고 나라는 개인으로서 모든 개인들이 다, 그러니까 창업자 말고 다 자신의 그 에너지 관리, 나의 어떤 잘하고 힘 빼고, 힘 빼는 거, 그러니까 힘 주는 거 말고 힘 빼는 거, 멍하니 있는 거, 시간 낭비하는 거, 이거를 잘하는 게 우리가 더 잘 사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구나. 그래서 약간 이거를 좀 최근 2달 사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약간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왜냐면 소진되실 거잖아요. 맞아. 엄청나게 사실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더 전략적으로 자기를 잘 채우고 비우고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더 잘하셔야지 좋은 교육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는데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음악을 틀기 시작했는데 그 유튜브 뮤직이 아주 알고리즘을 뭐 기가 막히게 타고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노래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밤 늦게까지 진짜 그 몇 년째 감성을 다 채운 느낌 있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충만함은 막 그 감성적으로 왜 충만한 거 있잖아요. 나 자신한테만 쓰는 감성. 그래서 어제 막 그 날씨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우리가 한번 잊고 그렇게 사는 해봐요. 어? 잊고 맞아. 사는 그래. 그런 설레임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명상인가요? 그렇죠. 명상 그 이상으로의 그렇죠, 그 그렇죠. 저기 완전히 필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순간 이렇게 하고 되게 바쁘니까 그런 시간이 뭔가 내가 지금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사실 그런 거에 좀 맞아. 사로잡혀 있는 게 있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못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많아가지고 잠깐 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명상 이상으로 되게 설레면서 이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예. 근데 그런 게 그거하고 있어야 될것 일하고 바꾸는 것도 훈련인 것 같아. 이건 지금 가야 돼. 근데 잠깐만 나 이거 들고 저기 들어가갖고 차 한잔 마시고 잠깐만 좀. 그거를. 맞아. 근데 요새는 제가 그거를 자꾸 의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제는 하루를 그걸 풀로 썼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 무슨 이상한 막 그 수액 잔뜩 맞은 사람처럼 건강 수액 맞은 것 같이. 저도 10년 전에 그 힘든 친구들이랑 그 시간을 겪을 때 진짜 저의 유일한 탈출구는 일주일에 한 번 리코더를 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리코더 그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교사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그거를 불러가서 그냥 음악 소리만 듣고 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그 정말 죽을 똥살똥 진짜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소파에 쓰러져 있던 제가 목요일 날에는 어김없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든데도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저를 살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간만큼 너무 행복했고 그 시간만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그냥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 2 때문에 우리가 시간? 빨리 네. 죽지도 못해. 거기서 또 살리고 젖을 수 있는 또 시간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교사들 정말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의대에서도 네. 일부러 굳이 오케스트라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맞아, 저기 너무 되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걸 의식을 하면 나한테 그런 시간을 내어준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했었어. 겸님은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멍때림. 운동을 3개 하고 운동을 3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잘 못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웨이트를 좀 아예 완전 집중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가를 시작했고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살사를 시작했어요. 우와. 이제 이 세 번째가 사실 좀 커요. 그러니까 요가나 웨이트는 다 알잖아요. 웨이트를 했을 때 뭐가 좋아지는지 알고 요가는 아는데 이 살사가 엄청난 것 같아요.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혼자 추는 춤도 아니고 상대방과 내가 추는 춤이고 그리고 짜여져 있지 않고 그리고 이 뇌과학적으로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 음악과 나를 동기화시키면서 나의 그러니까 명상이잖아요. 나의 동작들을 맞춰야 되잖아요. 계속 스텝을 맞추고 음악이랑 같이 맞춰야 되고 계속 알아차리고 근데 심지어 상대를 같이 추는 사교 춤이니까 상대를 알아차리고 나를 알아차리고 리드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 시간이 경이로워요. 그래서 이제 배운 지 한 달 돼가는데 이제 좀 뭔가 이제 출 수는 있게 됐거든요. 기본을. 그러면 진짜 죽으라고 연습했구나. 졌어, 죽으라고 연습했어. 진짜 그 나이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화요일 날
화요일날 집에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날 이제 끝나고 31살인데 지금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신나네? 이렇게 설렐 일이야 하면서 집에 가는 거야. 저는 찾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 상대방 처음 본 사람이 이제 인사하고 그 사람이랑 이렇게 하는데 막 엉망이죠. 엉망인데 거기서 오는 그 즐거움들과 그 교류들, 그 3분, 4분의 노래가 진짜 엄청나고 또 나는 그걸 위해서 또 연습하고 계속 노래 찾아 듣고 남의 노래 찾아 듣고 하면서 이게 이제 일만 아니라 일 외에서 이게 하나 생기니까 삶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지. 정말. 맞아. 그러니까 한 번도 못 그러니까 계속 그랬어. 항상 7, 8년 동안 못 채워진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소진되고 계속 달리고 계속 날 쓰고 갈아놓고 결핍되고. 그러니까 잘 자고 식단하고 운동하면 끝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 안 되는 뭔가 있잖아. 근데 그게 여기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설레요. 본능을 막 깨우니까. 춤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막 만드는 걸로만 계속 풀었거든요. 뭐 이렇게 가죽공예 뭐 이런 뭐 그런 거 만드는 거, 뭐 베이킹 이런 걸로만. 근데 자기 영혼이랑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뭔가 마음의 어떤 맞아. 특징과 맞는 어떤 활동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찾고 싶은. 그 리코더 하셨던 그 지지어 선생님이 제가 리코더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원래 그 마음에 리코더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찾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네요. 네, 그래서 뭔가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과 맞는 뭔가가. 근데 그거에 대해 질문을 이제부터 던지기 시작하면 나와요. 아예 그 질문 자체가 없었잖아. 맞아. 근데 근데- 내가 원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질문이 뭔지 그게 맞아. 첫 번째예요. 너무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왜냐면 나와요. 항상 스트레스를 쌓기만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쌓기만 하고, 그러니까 저는 푼다고 푸는 게 이제 외면한 거였던 거더라고요. 예, 알고 보니까 그냥 나는 삭히는 스타일이야.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쌓이고 있었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운전하면서 불특정 다수한데. 저게 맞아? 지금 저렇게 끼는 게 맞아? 깜빡이 안 켜고 막, 이렇게 막 나오고, 막, 1년 전인가? 1년 반 전인가?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이제 성인 ADHD 판정을 받았어요. 누가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득 생각났어요. 나도 그런 거 느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걸 느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왜 이렇게 뭔가가 계속 이제 컨디션은 좋고, 이렇게 뭔가 깨어있긴 깨어있는데,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뭔가 설레게 하는 그런 포인트까지 왜 못 가지? 라고 정신줄을 생각해보니까. 해지 놓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약이 굉장히 각성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네.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있었구나. 심하게는 엄마들이 병원에 와서 우리 ADHD 판정해 달라 그러는 사람도 있대요. 그 약을 먹으면 애가 집중력이 맞아요. 높아지니까. 맞아요.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건 비추예요. 저는 이 약을 끊는 게 사실 이 식단을 통해서 이 약을 끊는 것도 하나의 목표고, 그리고 피부도 목표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목표예요. 근데 그나마 조금 신기했던 게 사실 제가 막 ASMR 이런 거 전혀 감흥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ASMR에 좀 빠져가지고 듣기만 하면 자요. ASMR 들으면 감각이 바로 막 살아났네. 조금씩 그래도 살아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각성 효과만 있었는데 근래에 좀 두통이 좀 생겨가지고 이게 좀 왜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약 때문에 그런 거. 왠지 그 느낌은 그런데 뭐 병원에서는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 없냐라고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방학 기간이어서 강사들도 이제 그 방학에 맞춰서 특별하게 이제 학교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널널한 시기거든요. 8월 달이.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는다가 그렇게 있지는 않는 시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두통의 원인이 뭘까 그것도 좀 찾고 있고. 네. 약을 안 먹으면 어때요, 증상이? 약을 안 먹으면 졸려요. 무기력하구나. 네,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끊는 게 목적인데 조금 두려움도 있고 아무튼 지금 그렇게 좀 도전해가고 있죠. 네. 길게 보고 네. 식단 바꾸고 방향은 일단 잡았으니까 네. 그럼 되겠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진짜 잘 오셨어요. 너무 뵙고 고생 끝에 싶었고. 이렇게 낙이 된 차례라. 두 분 너무 뵙고 싶었고
제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커다란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신 분이고 또 잊을 수 없는 이벤트를 만들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뵙고 싶었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고 싶어요. 아이고. 네, 영상으로겠지만 늘 함께 하고 두 분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저 늦은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이렇게만 뵈니까. 진짜 고생하셨다. 저도 오늘 너무 정말 대접받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황송한 대접을 받고 가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두 분 뵙고 제가 뭔가 횡설수설하듯 얘기한 거에 포인트를 짚어서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잘 정립하고 이제 두 분도 그 본인의 얘기를 가감없이 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또 많이 배우고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배우고 가는 느끼고 가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저한테는 오늘이 잊지 못할 너무 가치 있는 그런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 피해서 왔는데 과천의 엄마를 또 만났어요. 과천의 엄마 찾아온 거네. 과천의 엄마. 그리고 네.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여기 옆에 선생님처럼 될 수 있게 나를 많이 가꿔야 되겠다. 내 건강을 많이 저까지 버틸 수 있게끔 맞아요. 많이 가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식단은 크게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잠과 스트레스, 인간관계 조절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뜻깊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아유, 멀리서 오셔서 꼭 보람 있길 바래요. 너무 보람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할 거예요? 아니, 아니, 어머니 아니야, 진짜 한번 엄마 뵙고 사랑해. 그렇게 소심하게? 엄마 내가 잘해줬던 거 알지? 나 같은 딸도 없다. 아유, 잘- 엄마. 아우, 진짜 잘해드려야 돼. 엄마 너무 그럼요. 힘드셨을 것 같아. 다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는 특히 지금 몸으로 그게 온몸으로 그게 다 나타난 거예요. 맞아. 다리가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심란한데 수술을 몇 번 하고 허리 수술하고 이거는 들어갈 때 그 참담한 심정은 아마 우리가 겪어봐야 알지 그건 상상을 못할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아. 그런데 그 옆에서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냉랭한 그 딸들이 그렇게 그런 태도 하나로 그냥 더 이상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잘해드리세요. 복 오늘부터 받으실 거야.